질병에 맞서는 새로운 트렌드, 합동수사. 이제 더 이상 질병은 개인의 몫이 아닙니다. 메디컬 공조, 수사반장 최기환입니다. 미제로 남을 질병은 없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을 끝까지 추적하는 메디컬 공조, 공조팀장 박찬민입니다. 숨은 단서를 포착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질병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조 전문의들도 함께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보고서는요, 오늘 해결해야 할 그 질병과 관련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정오가 가까운 시간에 공조 의뢰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집안이 되게 컴컴한데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자,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자고 있는 분 보이시죠? 12시 다 됐는데도 아직도 주무시고 계시네요. 혹시 어디 아프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유, 잠 못 자니까는 아유, 피곤하고 눈 아프고. 이분이 바로 오늘의 공조 의뢰인 한영애 씨입니다. 하나. 알았어. 너도 수고해. 아, 따님이시군요. 엄마가 지금 일어난 걸 어떻게 알고 바로 전화를 했을까요? 신기하네요. 자, 다들 궁금한 게 많아지시는 것 같은데요. 아유, 어지러워. 의뢰인 한영애 씨는 평소에도 자주 머리가 아프고 또 어지럽다고 하시는데요. 아, 그래서 상비약으로 두통약을 챙겨두고 있으시군요. 아유, 어지러워. 기력도 많이 없어 보이세요. 누가 또 전화를 하셨을까? 아, 일 안 하고 또 왜? 아, 괜찮아. 많이 안 아파. 남편분이 전화를 하셨네. 근데 또 남편분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바로 요것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웬 카메라 이렇게 좀 많아요? 모두가 궁금해하는 공조 의뢰인, 바로 24시간 감시받는 영애 씨입니다. 네, 오늘 공조 의뢰인 함께 만나보셨는데 다들 이게 뭔가 하는 표정으로 보고 계셨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이게 보통 아이들이 걱정돼서 회사에 나가는 엄마들이 이렇게 카메라로 지켜보긴 하는데, 아니면 강아지 키울 때. 네, 뭐 그러긴 한. 우리 권혜진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좀?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바꿔서 말을 하면 가족들도 일하는 바쁜 중에 시간을 내서 의뢰인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많은 환자 보호자들에게는 24시간 동안 환자분이랑 이렇게 같이 있을 수는 없다 보니까 홈캠으로 환자분을 이렇게 지켜보는 보호자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저도 저런 이제 환자나 보호자분들 종종 봐서 알긴 아는데, 이제 오늘 의뢰인은 일단 거동에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네. 그리고 아까 통화하시는 거 보면 말씀도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가족들이 저렇게 카메라로 살펴보고 막 체크하고 전화하고 이런 거 보니까 보는 거보다는 실제로는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으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다들 어느 정도 이제 눈치를 채신 것 같거든요. 메디컬 공조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내가 언제 쓰러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빠하고 딸하고 걱정이 되니까 설치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홈캠에 대고 식구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 쓰러질지 걱정이 되신데요. 제일 처음에 2008년도에 친구하고 밥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 바람 쐬면 괜찮겠지 하고서 바깥에 나가서 섰는데 머리가 쩡하고 빠개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대로 그냥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119로 불렀어요.
직접 119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너무 아파서 뭐라고 말로 설명을 못 하겠고 처음으로 느껴보는 그런 아픔, 고통. 아, 이렇게 한번 쓰러진 경험이 있으셨군요. 수술까지 받으셨고요. 뇌출혈 수술 한 번 하고 나서 뇌출혈이 또 올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시장 갔다 오면서 또 한 번 쓰러졌어요. 두 번째 수술을 한 거예요. 아, 또 왔어요. 두 번의 수술을 하시고 약을 지금까지 계속 드시는 거죠. 가족들이 걱정하고 CCTV로 볼만하네요. 네, 정말 걱정될 것 같아요. 아이고, 빨래나 해야겠다. 내가 빨래 돌려놨네. 아, 그거를 잊으셨구나. 돌렸다는 사실을 까먹으신 거예요. 네. 정신이 없다. 빨래 돌려놓고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어떡하냐. 이렇게 깜빡거렸어. 요즘 걱정되는 게 하나 있죠. 내가 뇌출혈 2번 수술을 했지. 요즘 또 건망증도 심하지. 혹시나 이러다가 치매가 올까 봐. 그러면 이때까지 식구들 고생시켰는데 더 힘들게 할까 봐.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걱정되죠. 이제 의문이 풀리네요. 제가 가족이라도 그렇게 홈캠을 설치할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뭐 쓰러지고 수술한 거는 이미 지난 일인데 앞으로 치매로 가지 않을까 걱정을 또 많이 하고 계시고요. 예. 한영애 씨가 2번 뇌출혈이 발병을 했는데 따져보면 그때 당시 나이가 40대이고 또 50대란 말이에요. 되게 젊은 나이란 말이죠. 이게 흔치 않은 사례 아닌가요? 뇌혈관이 막혀서 이제 산소가 안 가가지고 뇌 조직이 죽는 걸 우리가 뇌경색이라고 부르거든요. 뇌혈관이 좁아지다가 압력을 못 버텨서 터지는 걸 뇌출혈. 이 두 개를 통틀어서 뇌졸중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연령대가 높을수록 뇌졸중의 발병률이 높은 건 사실이죠. 통계를 확인해봐도 80세 이상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긴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성의 경우는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갈 때, 60대에서 70대로 넘어갈 때 이 두 시기에 발병률이 급증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뇌졸중 후유증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오늘 공조 의뢰인은요 치매가 걱정된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뇌졸중의 후유증 중에 치매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답변부터 드리자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생존자 중 약 60%에서 1년 이내에 인지기능 장애가 생기고 뇌졸중 경험자 3명 중 1명에게서는 5년 내 치매 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보통 여러 원인에 의한 뇌 손상으로 인지기능에 장애가 생겨서 예전 수준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치매라고 하는데요. 유형별로 보면 가장 많은 게 알츠하이머 치매고 또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혈관성 치매가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뇌세포는 대사 활동의 결과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을 생성하는데 독성 물질이 오랜 시간 우리 뇌에 쌓여 조직이 훼손되는 퇴행성 질환이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거죠. 반면에 혈관성 치매는 이 딱 한 번의 뇌혈관 질환으로도 급격히 치매 증상을 보이거나 갑자기 발병해 급격히 나빠지는 사례도 특징적이죠. 자, 그럼 이제 공조 의뢰인 한영애 씨를 메디컬 공조의 특별한 공간 진술실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영상을 좀 봤어요. 근데 2번이나 이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혹시 뇌출혈이 나에게 왜 왔을까 뭐 이렇게 짐작되는 거라도 있으세요 혹시? 성격 탓도 있고 워낙 내성적이었다고. 내성적이어서. 근데 참고 살았단 말이에요. 네. 이걸
하지도 않고 표출을 하지 참고 못하고. 예, 참고 살고 일종의 스트레스성 같아. 처음에 온 게. 예. 지병은 전혀 없죠. 전혀 없어. 가족력도 없으시고. 예. 이제 혈관성 치매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뭐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 등의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매에 걸릴까 봐 굉장히 걱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뇌출혈 오기 전에는 기억력이나 뭐 이런 거에는 전혀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장사를 했어도 저는 계산기를 써본 적이 없고 그냥 암산으로 다 하고 손님이 이제 오늘 외상 갖고 가서 그 다음날 오잖아요. 네. 그러면 차남바 전날 외상값이 얼마인지 전화번호 기억하고. 다 외우고. 오.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셨네요. 근데 지금 이제 그 기억력이 없어. 우리 한영애님의 뇌출혈 관련 자료를 저희가 미리 받아봤어요. 네. 예.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첫 번째 뇌출혈 마흔에 오셨던 그 뇌출혈 2008년이었죠. 뇌출혈 당시의 사진을 보니까 네. 조금 좌측으로 치우쳐져 있는 지주막하 출혈하고 동반해서 뇌실 출혈이 있으셨어요. 예, 예. 사실 지주막하 출혈은 되게 뇌출혈 위험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네. 뇌출혈 중에서도 엄청 위험한 출혈입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뇌에 큰 타격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2008년도 처음 저기 할 때는 제 손으로 119에 전화해갖고 간호사하고 얘기하다가 그때부터 병원 수술한 거 한 달 동안 기억이 없어요. 지금도 그 기억은 없어요. 한 달이요? 이렇게 기억 상실이 오는 경우, 뇌출혈 후에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네, 많습니다. 사실 많아요. 어느 정도 크게 뇌출혈이 왔느냐에 따라서도 뇌 손상을 입고 나서 병원이라는 환경에서 선망 같은 게 오면서 가끔 이렇게 착란이 생기는 거죠. 귀신도 보고 여기가 어딘지도 너무 헷갈리고 나는 누군지도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뇌출혈 이후에 뇌가 손상이 되면서 일시적이지 않고 좀 영구적인 인지장애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뇌출혈 전후로 기억력 자체의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네. 지금 이제 치매로 갈까봐 네. 네, 그게 아주 걱정이시란 말이죠. 저희가 일상 관찰을 좀 통해서 어떤 치매를 앞당기는 위험 요소들이 혹시 일상생활에서 발견이 될까? 네. 저희가 한번 선생님들하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시장이나 갔다 와야 되겠다.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저런데 잘 부딪히죠? 요즘 들어서 시력이 많이 나빠졌어요. 이중으로 보여요. 그래서 뭘 잡으려고 할 때도 두 개로 보이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헷갈릴 때도 있고 잘 잡지를 못하고 요 모퉁이 이런 데 갈 때 잘 부딪혀요. 그러니까 복시 증상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복시요? 그러니까, 네, 물체가 이제 이중으로 보이는 거죠. 예, 예. 외출하시네요. 뭘 사러 오셨을까요? 언니 안녕. 오래간만이야. 시장 보러 나왔지. 시장 보러 나왔어? 요번에는 잘 찾아왔어? 안 잊어버리고? 아이고 다행이다 야. 먼저 지난번에 얼마나 해먹었냐? 하나 드릴까? 응. 잊어버렸죠. 잊어버려갖고 몇 시간을 헤매고 돌아다닐 때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 뭐. 길을 잊어버려서 못 찾겠다고 나보고 어디까지 와라 그래갖고 가서 찾아가. 파프리카, 오이, 두부, 치즈. 어머니 지금 뭐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당근이 3,000원. 시장 볼 거 메모해 왔거든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려서 장 볼 걸 적어 다녀요. 저런 건 좋은 습관이죠? 맞아요. 저렇게 하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으세요? 나 갈게. 두부 작은 거 한 번만 주세요. 저거짜리요? 네. 아유, 좀 걸었더니 또 다리가 붓네. 안마의자. 아 이제 또 걷고 오셨으니까 좀 마사지 좀 하시고. 뭐랄까 조금 막 신경 쓰고 조금 몸이 안 좋다 그러면 더 부어요. 온몸이 다 부어. 그래서 막 팔다리, 손, 뭐 어깨 부으니까는 아픈 거예요, 막.
자, 시장 봐오신 걸로 저녁을 준비하시는데. 저는 막 간한 거를 잘 안 먹으니까 이렇게 데쳐가지고 그냥 되게 그래도 잘 건강하게 먹어요. 드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진짜 건강하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네. 수술 이후에 뭐랄까 면 종류도 잘 안 먹고 조미료 같은 것도 내가 천연 조미료 만들어서 사용하고 좀 음식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도 그런데도 좀 피곤하고 그러면 막 붓고 아프고 그래요. 이건 뇌출혈 이후에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네. 식단에? 짜고 맵고 달고 그런 걸 안 먹어요. 아, 약이 엄청 많네요. 서랍 가득 뇌출혈 있고 나서 네. 혈액순환제하고 혈압약도 네, 중요하죠. 혈압약하고. 혈압약. 네. 예. 뭐랄까 잠을 자려고 노력을 해도 잠이 들지를 않아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자고 거의 못 잔다고 봐야 돼. 그러면 사람이 정신이 맹해져. 눈이 쏟아질 것 같고 머리는 멍해지고. 너무 저게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잠을 자려고 맞아.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게. 아휴, 도저히 안 되겠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도저히 잠이 안 오네. 내가 건강했을 때는 뭐 술 한 잔 먹고 그러면은 치기 오르면은 잘 자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은 잠 좀 잘까 해가지고 근데도 소용없어요. 마찬가지야. 진짜 잠자려고 이지 저지 다 해봐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 저희가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전문가가 아닌 제가 네. 봐도 우리 한영애 님이 문제가 많다기보다 우리 선생님들이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물론입니다. 일단 제가 찾은 단서는 네. 바로 시력 문제인데요. 국제적으로 저명한 치매 전문가 27명이 활동하는 렌시 치매위원회에서는 치매를 유발하는 위험 요소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 추가한 항목이 바로 시력 손실이었습니다. 우리 뇌가 처리하는 정보의 80%는 눈을 통해서 그쵸. 전달이 되는데요. 예. 다시 말해서 시력 저하는 인지 능력의 저하와 또 치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한 연구에 따르면 예. 시력 문제를 예방하거나 치료했을 때 치매 5건 중 1건은 피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내과 안영진 선생님께서는 어떤 걸 좀 발견하셨나요? 제가 이제 보면서 찾은 단서는 두 종입니다. 대표적인 혈액순환과 간, 심장, 콩팥에 문제가 있을 때 나오는 적신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네. 심장에서 이제 피를 이렇게 탁 쏴주면은 전신에 이렇게 혈액이 다 가죠. 돌아야죠. 돌아서 다시 올라와야 돌아야지. 되는데 생각해보면 아래로 간 혈액이 어떻게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올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쵸. 네. 정맥 안에 있는 이제 판막들이랑 옆에 근육들이 이걸 다 도와줘서 이 전신 혈액순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저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필요한 곳에 혈액을 못 보내게 되니까 뇌는 더 치명적이죠. 왜?
제일 위에 있고 있으니까. 머니까. 그러니까 피로함을 느끼는 동시에 약간 어지러움이나 약간의 두통 같은 게 동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 권예지 선생님이 포착한 단서는요? 한영애 씨의 일상을 힘들게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 이 수면이 부족하면은 우리 몸에 이것 또한 많이 쌓이게 됩니다. 수많은 질병의 씨앗이자 치매의 핵심 작용으로 하는 이것 무엇일까요? 이것. 나쁜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 이것 염증. 염증 그거와 더불어서 쌍벽을 이룰 정도로 중요한 이것 예.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 이 활성산소는요, 예. 우리 몸에서 대사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네. 문제는 이 활성산소가 과하게 만들어지면은 DNA와 세포를 공격해서 세포 변질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이런 활성산소는 충분한 수면을 취할 때 제거가 되는데요. 특히 활성산소에 취약한 뇌에서는 수면 부족은 곧 뇌세포 파괴하고도 연관이 깊기 때문에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되겠습니다. 네. 자, 한영애 씨 보셨는데 좀 걱정스럽죠? 걱정스럽죠. 이제 가면 갈수록 더 걱정돼요. 맞아요. 그 걱정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네. 또 저희 메디칼 공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영애님의 지금부터 뇌 건강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체가 총 30점 만점이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보시면은 6문항이 틀리셔가지고 24점이 나오셨어요. 오늘 이제 뇌파 검사를 하셨는데요. 지금 결과를 봤더니 이 부분이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보시면 이 알파파가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실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권예지 선생님, 지금 한영애 씨 현재 상태를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알파파는 스트레스가 많거나 또는 나이가 들어서 인지 기능이 조금 떨어지게 되었을 때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 한영애 씨는 주의해야 될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각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문제를 알았으니까 지금이 또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한영애 씨처럼 뇌수술을 받았지만 지금은 또 아주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어떤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지 만나보시죠. 즐겁게 흥겹게 노래를 부르시는데 박수도 치시고. 노래 교실. 여기서 제일 기억력 좋은 사람이 누구 같으세요? 선생님이죠. 우리는 자막을 잘 모르잖아, 가사를. 그냥 혼자 자막도 안 보시고 스스로 하시니까 노래할 때 가사 다 외우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춤도 잘 추시고 모두가 우리한테 좋은 영향력을 주시는 것 같아서. 이분이 주인공이신가요? 노래 가사 외우는 거 쉽지 않아요. 요즘은 노래방 기계가 있으니까 외우질 않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자님. 예. 어느 날 제가 너무 힘들게 일하고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은 날이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녁 기억을 한 8시간 정도를 잃어버렸어요. 가족들 말에 의하면 엄마가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냥 평상시하고 다르게 많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집에 어떻게 왔는지 못하고 왔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더래요. 비파열성 대뇌 동맥류. 갑작스럽게 이렇게 뇌동맥류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표시가 안 나도 이런 병이 올 수 있구나. 믿겨지지가 않았었죠. 수술하고 나면은 뭐 상처만 치유되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쉬면서 이렇게 있는 동안에 건망증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게 뇌경색 같은 건가요? 파열되지 않은 엄청 큰 동맥류였던 것 같거든요. 조금만 늦어졌으면 빵 터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뇌출혈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건강을 찾았는데도 불안해요?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한 3번 정도 쓰러지셨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편마비 오시고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그리고 돌아가셨고, 저희한테는 아버지는 정말 가장 큰 나무였는데 어느 순간에 아기처럼 그냥 가만히 웃고만 계시고. 아, 그렇죠. 가족력 있으면 걱정되죠. 아,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가족들한테 짐이 되진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노래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이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사회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군요. 지금은 거의 다 맞았어요. 만점 아니에요? 네. 자, 오른손 깍지. 뇌혈관, 심혈관, 뇌혈관, 심혈관. 편한 거, 불편한 거. 편한 거, 불편한 거. 편한 거. 그나마 좀 쉬운 편인데요? 따라할만한데. 이렇게 손가락을 깍지 껴불어, 이렇게. 자, 우리 찔레꽃 가보자. 시작. 아, 노래를 하면서. 아, 이게 또 도움이 되는군요. 셋, 넷, 박수! 수고하셨어요. 어디 재밌으셨나요? 네, 재밌었어요. 즐거웠어요? 네. 표정이. 요즘에 우리 언니들은 그 건망증이나 치매 이런 거 뭐 있죠. 걱정이지. 걱정돼요? 요즘 다들 비슷한 걱정일 거예요. 네. 맞아요. 손녀딸이 베트남 갔다 와고 까먹는 거 그걸 갖고 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맨날 찾아. 아, 어디다 놨는지 몰라서? 아, 나 요즘에 그거 이후로 이제 계속 이걸 챙겨 먹고 있거든요. 뭘 챙겨 드시나요? 여기 있잖아. 리포즘 글루타치온이라는 건데 이게 혓바닥 이 천장에다 붙여 먹어요. 이건 리포좀 글루타치온. 편리하네. 이 천장에 이렇게 엄지에다 가서 그렇죠. 위에다 하는 거야? 난 여태 밑에다 놓고 먹었는데. 이 천장에다가 그러니까 리포좀 글루타치온을 챙겨 먹고 있어요. 깜빡깜빡하는 것도 좀 줄은 것 같고요. 그리고 기억력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모습이 너무 건강해 보이시죠? 일단 씩씩해 보이시니까. 씩씩해 보이시고. 예. 우리 한영애님 지금 웃고 계신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글루타치온 먹어봤는데 네. 저분하고 좀 다르거든요. 뭐가 다른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죠. 사실 글루타치온 자체가 항산화의 대가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데요. 비타민 C나 비타민 E 같은 다른 항산화 성분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면서 우리 몸속 염증 제거에도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뇌의 구조상 이런 이로운 성분들을 이제 잘 흡수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뇌혈관에는 정말 단단한 방어막 장벽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걸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일명 BBB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뇌질환 약물이나 성분을 연구할 때 저 장벽을 뚫어서 직접 뇌에 도움이 되게 하는 기술이 중요하게 연구가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BBB, 혈액 뇌 장벽이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기준은 첫 번째로는 지용성이어야 합니다. 지용성이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분자가 작아야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BBB를 구성하는 물질은 대부분 인지질이기 때문에 지방에 용해되는 성질을 가진 물질은 통과하지만 기름과 섞이지 않은 수용성 물질은 대부분 통과가 안 되고요. 또 워낙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자가 크면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글루타치온은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이지만 수용성 성분이고 분자의 크기가 좀 큰 편이어서 뇌 건강에까지 도움을 미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구나. 글루타치온 같은 이제 강력한 항산화 물질, 이 항산화 물질이 뇌장벽을 뚫고 흡수가 잘 될 수 있게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흡수력을 높이는 방법을 막 연구를 했는데 그게 바로 리포점 공법입니다. 리포점 공법. 좀 자세히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리포점 글루타치온 모형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짜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 네. 파란 구, 이 파란 구가 글루타치온. 글루타치온. 이걸 우리가 흡수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몸 세포가 기본적으로 자기랑 비슷하지 않으면 이렇게 튕겨내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빨간색 보이시죠? 이게 이제 리포솜이라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 인지질 때문에 우리 세포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 되면서 이 안쪽에 있는 글루타치온을 흡수율을 높아지게 만드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진 걸 리포솜 글루타치온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글루타치온이라도 이 리포솜화를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흡수율에 큰 차이가 있는데요. 네. 특히 건강한 성인에게 리포솜 글루타치온을 한 달 동안 섭취하게 했더니 혈중 글루타치온 농도가 최대 40%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 한 달에 40%가 증가했으면 뭐 다 들어갔네요. 네, 여기서 놀라시긴 이릅니다. 리포솜 글루타치온과 일반 글루타치온의 흡수 유지력을 비교를 해봤어요. 이걸 비교해본 결과 리포솜 글루타치온이 무려 100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배요? 이 연구 결과만 듣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이해가 잘 되겠죠?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실까요? 10장씩 겹친 거즈 위로 염증을 가정한 물질을 뿌려보겠습니다. 자, 거즈 마지막 장까지 염증이 스며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위로 글루타치온을 올려 얼마나 흡수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이 일반 글루타치온이고 오른쪽이 리포솜 글루타치온인데요. 과연 얼마나 흡수될까요? 일반 글루타치온은 더 이상 흡수가 안 되네요. 한두 장 정도? 맞아요. 그리고 지금 리포솜 글루타치온 쪽 거즈는 계속 넘어갑니다. 밑에까지 쭉쭉 다 흡수가 됐네요. 네, 리포솜 글루타치온이 흡수력이 좋은 만큼 항산화력도 강해서 우리 몸의 각종 염증 물질을 만드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 거군요. 자, 리포솜 공법과 또 글루타치온 이렇게 환상의 조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이어서 김혜자 씨의 뇌 건강 지키는 비결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보다가 탈까 하다가 이제 걸어 올라가시는구나. 일부러 걸어서 올라가시나 봐요. 일상을 이렇게 운동 삼아서 계단 오르기를 하고 있어요. 아프고 나서부터는 이제 제 몸 관리는 제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계단 오르기로 기본적인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진짜 좋은 운동인데. 계단 오를 때 이 발가락 끝으로 힘을 줘서 올라가면 훨씬 더 운동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반 정도만 해서 오르는 그런 운동법을 활용하고 있어요. 저렇게 되면은 햄스트링이라는 근육에도 힘이 들어가가지고 운동 효과가 좋긴 해요. 저도 저렇게 걷거든요. 계단 오를 때. 자, 이제 식사를 하시려고. 또 건강한 재료들이. 또 두부가 정말 좋잖아요. 닭가슴살에 두부에 진짜 다이어트 식단이네요. 저는 요즘 항산화 식품을 좀 먹고 있어요. 그래서 닭가슴살에 그리고 야채들 아주 그리고 간도 좀 슴슴하게 해서 먹고 있어요. 항산화 건강 식단. 야. 지금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까지 해가지고 식이섬유까지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데요. 또 이 김이 참 좋거든요. 안 짜게만 먹을 훌륭한 식품이죠. 쌀 대신 저렇게 잡곡으로 또 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리포즘 글루타지온도 잊지 않으시고요. 리포즘 글루타치온을 먹어볼까? 식사를 하신 후에 식후에 드시는구나. 식사 중이나 후에도 이렇게 챙겨 먹어도 위에 부담도 없고 그런 것 같아서 챙겨 먹고 있어요. 근데 저거 먹을 때 빈속에 먹는 게 나아요? 아니면 밥을 먹고 먹는 게 나아요? 사실 섭취율에 있어서는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차이 없어요? 노래 가사를 또 따라 적으세요. 기억력이랄까? 그런 걸 좀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두뇌, 이게 뇌를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데 볼펜 잡고 이 손도 그렇지만 글씨를 써보는 거 기억이 더 많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 단어 외우기 하면 많이 써보고.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아진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글씨를 나이 들면서 안 쓰잖아요. 그러면 가끔가다 쓰다 보면 마무리가 잘 안 되더라고, 글씨가. 글씨 잘 쓰시네요. 피부도 좋으시고. 또 뭘 바르시는데? 뭘까요? 관심이 제가 확 가는데요? 피부에 좋은 걸 바르시는 거 보니까. 제가 리포즘 글루타치온을 이렇게 먹기도 하지만 피부에 이렇게 바르기도 해요. 바르기도 제가 해요? 이거 발랐더니 사람들이 뭐가 많이 변했는데 너무 예쁘다, 달라졌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도 기미 잡티도 좀 줄어든 것 같고요. 이게 피부도 그 주름도 약간 옅어진 것 같고, 그리고 탱탱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꾸준히 바르고 있어요. 사실 저 글루타치온이 한때 뭐 백옥 주사, 신데렐라 주사 이런 명칭으로 피부 관리에 많이 사용된 그 성분이긴 하거든요. 제 2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저 스스로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쵸.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는 그냥 날려버리시고요. 우리 내 건강을 위해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저도 그렇게 살아갈 거고요. 야, 잘 봤습니다. 예. 자, 김혜자 씨의 이 생활 습관을 저희가 함께 보셨는데 한영애 씨가 보시기에 본인의 뭐 일상과 좀 많이 다르다고 느껴지시나요? 보면서 피부가 반짝반짝한 게 부러웠고 그 비밀을 이제 알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몸에는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다 거의 감소를 하죠. 근데 글루타치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연구에서는 20대부터 80대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체내 글루타치온의 양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60대에서 이제 80대 이 그룹은 체내 글루타치온 양이 이제 20대에서 40대랑 비교를 해보면 한 57%밖에 되지 않아요. 거의 절반이네요. 절반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체내 글루타치온이 계속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위험이 아무래도 높아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주의를 좀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이렇게 강력한 항산화 물질 리포솜 글루타치온이 작용을 하면요. 예.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이 혈관성 치매의 원인인 산화 스트레스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네. 리포즘 글루타치온을 먹을 때 천장에 붙여 먹으라고 하던데 왜 그런지. 좋은 질문이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글루타치온을 알약으로 그냥 경구로 섭취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경구를 섭취를 했을 때 이게 소화 과정을 통하면서 소화 효소한테 이제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해서 실제 혈관 안으로 유입되는 약이 내가 경구로 섭취한 양의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름형으로 만들어서 입천장에 붙이게 되면 점막 안쪽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바로 흡수가 돼요. 소화효소에 의해 파괴가 안 되니까 80% 이상이 흡수가 돼서 전신으로 퍼져나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붙이는 거예요. 예.
제가 드리는 공조 팁은 네. 온찜질입니다. 온찜질. 네. 아시다시피 시력은 정말 너무 중요한데요. 우선은 안과에 자주 다니시면서 이제 현재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하시는 거는 필수고요.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온찜질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약 45도에서 50도 정도로 만들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눈 위에 올려두시면 됩니다. 눈을 찜질하는 거군요. 네, 이렇게 하면은 눈의 혈액순환과 또 피로감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요. 단 눈에 심한 압박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이거는 뭐 한영애 씨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눈이 필요할 때 하시면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내과 안양진 선생님, 어떤 팁인가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만한 아주 간단한 운동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바로 발 뒤꿈치 들기. 뒤꿈치 들기. 아주 간단하죠. 일단 그냥 서서요. 다리를 그냥 어깨 넓이만큼 편안하게 벌려요. 그런 다음에 손으로는 균형을 혹시 잃을지 모르니까 뭐 의자나 이런 가구를 잡아도 되고 벽을 잡으셔도 돼요. 네. 그런 상태에서 그냥 발 뒤꿈치만 천천히 이렇게 올렸다가 내리는 거예요. 이 동작을 하게 되면 이제 반복하는 동안 이제 종아리 근육이 이렇게 자극이 돼요. 그래서 이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내려와 있던 이런 혈액이 중력을 거슬러서 다시 심장, 그리고 심장을 넘어서 뇌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요, 신경과 권혜지 선생님의 팁은 뭔가요? 저는 밤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푹 주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는 푹 주무셔야 돼요. 푹.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의 깊은 수면을 하는 거는 사실 건강한 성인도 매우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한영애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정도로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렇게 계속 수면 부족인 상태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 활성산소가 늘어나고 근데 이제 치매나 다른 질병이 유발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밤에 잠을 자려는 노력은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여기 글루타치온은 자기 전에 섭취하시면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도 합니다. 네, 30분 중에 다 마치셔서 40조에 넣으셨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뇌파 검사를 한 걸 좀 볼 건데요. 자, 그래도 저번에는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보이던 게 하나도 안 보이던 게, 그래도 조금 보이기 시작했죠. 저번하고 비교했을 때 확실히 좀 빨간색이 좀 늘었어요. 그래도 좋아졌어요. 네, MMC 결과도 그렇고 이 알파파도 좀 올라가시는 걸 보면은 그래도 노력을 좀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도 앞으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관리를 하셔야 돼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표정부터가 확 달라지신 것 같아요. 한영애 씨는 이미 2번이나 뇌출혈을 겪으신 만큼 혈관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리포솜 글루타치온이 대식세포 콜레스테롤 질량과 죽상경화성 병변 영역을 각 24%, 30%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혈관 건강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뇌 건강, 또 혈관 건강은 물론이고 피부가 너무 좋아지신 거예요. 그렇죠? 이 활성산소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부위 중에 하나가 바로 피부입니다. 즉 리포솜 글루타치온의 강력한 항산화력이 피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12주 동안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게 했을 때 주름 감소와 또 피부 탄력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리포솜 글루타치온 참 몸에 많이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너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리포솜 글루타치온은 이제 과다 섭취하게 되면 복통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섭취 권장량을 지켜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또 리포솜 글루타치온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성분이 있는데 아미노산, L시스테인, 그리고 리포솜 비타민 C와 E, 그리고 밀크시스를 함께 섭취하면 건강에 좀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제로 남는 질병이 없도록 다음 주에도 질병 추적은 계속됩니다. 메디컬
공조! 이번을 계기로 생활 습관 잘 유지하고 건강 관리 잘 하겠습니다.